다른 얘기를 좀 해봅시다. FT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왔죠. FT는 CO의 하위에 있고, 이 FT가 잎에서 작용을 하고, 이 메리스템 쪽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쌓였고요. 이 이동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보면서 2005년에 mRNA가 움직인다. 그리고 2007년에 그것이 아니라 프로틴이 간다. 그 이후에 이제 2007년에 몇 개의 페이퍼가 이제 더 나오긴 했습니다. 프로틴이 갈 것이다 라는 이제 페이퍼가 더 나왔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2008년에 이제 프로틴이 움직인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저번에 봤어요. 그 이제 사용했던 그 방법은 SynFT라고 해서 FT mRNA 시퀀스를 완전히 변형을 시켜놓고, 그러나 FT 프로틴은 이 서열은 이제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FT 프로틴이 이렇게 이동해 가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실험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따라서 요 타임라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소위 잎에서 이 광주기를 인지하는 시그널을 받아서 이제 이게 메리스템 쪽으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꽃을 만들게 되는, 즉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이 모바일 시그널 또는 예전부터 불러왔던 이 플로리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동안의 퀘션에 대해서 FT이고 그 시그널은 FT이고 FT 어떤 형태냐? 프로틴이 맞을 것이다. 라는 이제 학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이 타임라인을 보건데 이런 식으로 FT 프로틴 쪽으로 귀결이 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안모 씨도 잠깐 발을 들여놨다가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제 이 타임라인을 쭉 보면은 FT가 무브먼트를 하고, 그리고 뭐 학계의 여러 가지 증거와 그 논쟁으로 봤을 때는 프로틴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정설이 굳어질 때 2009년에 오늘 이제 배울 이 그룹이 이상한 얘기를 이제 꺼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RNA다, 아니다, 프로틴이다, 또 프로틴이다 라고 여기 2007년에 세 그룹이 이제 논문을 내고요. 2008년에 한 그룹이 완전히 이제 거의 확인사살 수준까지 가서 이제 논문을 냈는데, 그 다음에 이 그룹이 여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그룹이 좀 엉뚱한 이제 논문을 내게 돼요.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이제 아마 2010년인가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학동화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달라고 왔어요. 뭘 읽어본 사람은 없었겠지만 당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제 당시에 2010년인가 그랬으니까 그 당시 정설로 봐서는 프로틴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그룹이 이런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이 이게 그 헛발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어떤 그동안의 사람들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혁신적인 일이 될 것인가는 아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뭔가 하여간 이상한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학계에서 지금 매우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과학동화에 보면 이렇게 쬐끄만 박스 기사로 나왔는데, 근데 이 그룹이 이제 이 논문을 낸 후로도 계속 여기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의 정말 그 끈질긴 노력에 힘입어서 이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좀 살아나는 거는 같아. 활.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그룹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학 배웠죠? 바이러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니? 감염돼서. 감염돼서. 세포막 뚫고 들어가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지. 물질 DNA인지 RNA인지에 따라서 표준 형태의 RNA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연산해서 바이러스 프로틴 만들어가지고 조립해서 수주 세포막을 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깨트려서 나오든지 해서 표준을 다시 쌓게. 이제 그거는 잘 얘기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셀 수준이잖아. 들어갔다가 여기서 조립해가지고 뚫고 나오는 이거는 잘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 한 세포 말고 한 개체 수준에서 특히 플랜트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플랜트의 바이러스는 감염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다. 지구에서 오는 바이러스는 원형질 연락소를 통해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동을 하지. 자, 그럼 그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누가 조금 더 리파인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 이게 보통 바이러스 파티클은 원형질 연락사로 통하기에 좀 뭔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잘 이동이 안 돼서 모바일 프로틴이라는 걸로 코팅을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잘 얘기했어요. 세포는 이렇게 이제 내가 편의상 동그라미로 그리지만 플랜 셀들은 이렇게 밖에 세포 벽이 있잖아요. 셀 월이 있는데 이 셀 월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랜트가 이렇게 높이 자랄 수가 있는데, 이 셀 월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셀 월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접 세포 간에 이런 인접 세포가 있으면 인접 세포 간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어려운 단점은 있어요. 근데 동물 세포들은 이제 이 막이 이렇게 두 세포의 막이 이렇게 겹쳐져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 정션들을 통해서. 근데 플랜셀은 이러한 이제 막 간의 정션보다는 실제로 어떤 구조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나 있고요. 요 구멍을 우리가 이제 원형질 연락사 또는 플라스모데스마타라고 부르는 이러한 구조물이 있어서, 이게 이제 실제로 구멍이 나 있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이 A라고 하는 셀하고 B라고 하는 두 인접한 세포가 서로 여러 가지의 물질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질 연락사는 고교생물 2 과정에 나옵니다. 기억 안 나지? 배웠어, 이미. 자, 이 원형질 연락사라는 일종의 구멍이 있고요. 이 구멍은 이제 완전히 뚫려 있는 구멍이라기보다는 A 세포에 있는 소포체 ER이 이렇게 이제 상대편 옆에 있는 세포하고 서로 이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두 세포는, 식물 세포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은 서로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상태는 아니고,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어떤 구멍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왕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멍을 좀 더 확대해 봅시다. 이 구멍을. 하나의 세포 여기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세포에 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이제 크기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늘어났다 좁아졌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물리적인 크기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리스템 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도 분명히 세포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세포들 사이에는 이런 이제 구멍들이 있어서 원형질 연락사가 있어서 이제 인접 세포들 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게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쯤 되면 구멍이 잠깐 넓어졌다가 줄어들어요.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구멍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에 대한 이제 과학자들이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어요. 어쨌든 이 구멍은 일정한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 구멍의 크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세포에서 B라고 하는 세포를 이렇게 움직여 갈 때 이 구멍의 크기가 물리적인 장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아주 커다란 게 있으면 잘 안 가겠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에서만 예를 들어 GFP를 발현을 시켰다면, GFP가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두 개 세포에 아무런 어떤 장벽이 없다면 얘가 이쪽으로 심플 디퓨전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GFP가 이쪽으로 옆에 있는 세포로 못 간다는 것은 구멍이 있어도 못 간다는 것은 이 GFP가 이거를 넘어가기엔 어떤 구멍 크기보다 훨씬 크다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도 일단 얘들이 그 바이러스 RNA이든 아니면 바이러스의 프로틴을 다 만든 다음이든 간에 얘네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 옆에 셀로 감염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이 구멍을 지나야 되는데 구멍을 지나야 될 때 필요한 몇 가지 이제 프로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MP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코트 프로틴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럼 다시 이제 얘기가 좀 쓸데없이 길었는데요. 처음부터 얘기해 봅시다. 처음과 끝만. 플란트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한 잎에 여기에 이 잎에 바이러스가 감염을 하고 나면 이 바이러스는 여기에 감염돼 있지만 이렇게 딴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펙션 형태를 시스테믹 인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신 반응이 일어나죠. 어디 한 군데에 감염이 되면 다른 곳까지 이렇게 퍼져가요. 감염이. 어떻게 퍼져가느냐? 이러한 형태로 퍼져가겠죠. 인접 세포들 간에 이동을 해서 이제 플로엠을 따라서 어딘가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플랜트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가지고 있어요. 디펜스는 이 플랜트가 하는 디펜스 중에 하나는 뭐 사실 이게 이번 강의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상식 삼아 알아두세요. 이러한 형태의 hypersensitive response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의 디펜스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과민 반응이죠. 세포가 이렇게 이제 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들어 요 세포에 이게 세포 하나라고 쳐봅시다. 제가 매우 크게 그렸지만 여기 세포에 감염을 했다. 그러면 이 세포에서부터 옆에 세포로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옆으로 퍼져나가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플랜트가 택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과민 반응. 아주 과하게 반응을 해서 이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어요, 이게. 그냥 안 죽어도 될 걸 죽여버려. 그러면 이 감염된 세포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세포들이 죽어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병반이 생깁니다. 혹시 길 가다가 이 이파리에 군데군데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말라 죽은 것 같은 그런 거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 봤어요? 이게
자, 이게 흑백이지만 칼라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뽕뽕뽕뽕 군데군데 이렇게 죽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Hypersensitive Response, 소위 우리가 HR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얘가 가만 내버려두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감염된 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뭐 에이팝토시스하고 비슷한 에이팝토시스나 이런 그 셀데스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서 그냥 그 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면 이렇게 이제 죽은 세포들의 그 모자이크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무튼 다시 여기 돌아와서 플랜트 바이러스가 감염을 하고 나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전신 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셀로 이동을 해서 그것이 플로엠을 따라서 딴 세포를 이동을 하게 돼요. 딴 입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감염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다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툴은 바이러스이고요. 바이러스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을 하고 나면 어느 잎에 감염을 하고 나면 이 잎에서 다른 잎으로 이동을 해갈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해 가는데 거기에는 그 CP,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코트 프로틴이라고 우리가 이제 껍데기 프로틴 또는 뭐 MP, 무브먼트 프로틴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뭘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원형질 연락사를 구멍을 넓혀줘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그렸던 이러한 요 정도 크기를 갖는 원형질 연락사가 있을 때 이 CP나 MP 프로틴이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원형질 연락사의 크기가 구멍이 넓어져요. 아까보다 훨씬 넓어져서 이제 물질의 이동이 덩치가 큰 놈도 훨씬 옆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논문에서 사용한 툴은 이제 바이러스 RNA에다가 여기에 FT 유전자를 붙인 이러한 형태를 사용을 했고요. 요걸 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만든 녀석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봐야 될 것은 요거예요. 자, 요 녀석을 한번 보세요. 얘는 PVX라고 하는 바이러스이고요. 이게 포티 바이러스인데 포테이토 바이러스 Y 아니 Y가 아니야. 아니 바이러스야. 괜히 내가 바이러스 잘 모르면서 얘기했다가 큰일 난다. 바이러스이고 거기에 GFP를 붙였어요. 거기에 본래는 CP가 있어야 되는데 CP를 뺐습니다. 그래서 델타 CP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게 이놈입니다. 바이러스에다가 GFP를 붙이고요. GFP 시퀀스를 붙이고 본래 있어야 될 CP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CP가 아까 제가 이 한바닥 그렸던 그림에서 CP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동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델타 CP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감염을 해도 옆에 셀로 갈 수가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감염은 하되 감염은 오케이인데 무브먼트를 못하는 이러한 이제 녀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에다가 요놈에다가 더하기 FT 그리고 MFT라고 하는 것을 더했습니다. 요 세 개를 이제 이번 페이퍼 내내 쓸 겁니다. 요 세 개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PVX에다가, 그러니까 PVX RNA에다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RNA에 GFP를 붙였고요. 그 GFP를 붙인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이 PVX에서 CP를 빼버렸어요. 요거는 이제 감염은 하되 움직이지는 못하는 이러한 형태의 RNA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FT를 붙인 것을 하나 만들었고요. 2번, 1번, 3번은 MFT를 만들었습니다. 이 MFT는 뭐냐면 뮤테이션 된 FT예요. 뮤테이션 된 FT인데 뭐 어떻게 뮤테이션 시켰냐면은 그 FT를, 그러니까 이 시퀀스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GFP가 있잖아요. GFP 바로 뒤에다가 여기에 FT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시퀀스를 보면은 GFP의 시퀀스가 이렇게 있다가 스탑 코돈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조금 뒤에 ATG가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FT에 ATG가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요것이고요. 요거고, 이 ATG를 다른 걸로 바꿨어요. 스탑 코돈으로. 스탑 코돈으로 바꾼 게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두 번째 놈은 ATG가 있고요. 요 놈은 ATG가 없어요. 그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2번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 ATG를 얘기하는 것은 뭔가 뭐랑 관련이 있겠죠. 뭐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요놈은 FT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요. 자, 2번은 트랜슬레이션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보면, 2번은 트랜스크립션 OK입니다. 아니, 트랜스크립션. 그러니까 요 바이러스 RNA가 이렇게 한 번에 쭉 트랜스크립션을 하는데, 이 쭉 트랜스크립션을 할 때 GFP 뒤에 FT도 달려 있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계속 트랜스크립션을 해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은 이 PVX 다음에 뭐 GFP도 붙어 있고 FT도 붙어 있고 이걸까지 쭉 RNA는 만들고, 그 다음에 FT 시퀀스에 ATG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3번 세 번째 녀석은 트랜스크립션은 정상적으로 일어나겠죠. 이 FT 시퀀스 앞 그 녀석이 ATG가 있건 없건 간에 트랜스크립션은 잘 일어나지만, 트랜슬레이션, FT의 트랜슬레이션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따라왔니? 그러면 FT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1번 컨스트럭트는 FT RNA, FT 프로틴 두 개로 나눠 봤을 때 1번, 2번, 3번 이 세 개의 컨스트럭트를 이런 테이블을 그려 본다면, 1번은 FT가 없죠. RNA도 없죠. 그죠? 첫 번째 요놈은 FT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RNA도 없고 프로틴도 없고. 2번은 요놈은 RNA도 만들어지고요. 프로틴도 만들어집니다. 3번 뒤에 MFT라고 단 거, 요놈은 ATG가 없고 뭐 스탑 코돈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프로틴은 안 만들어지지만 RNA는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직을 사용을 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내가 시작할 때 괜히 꿀꿀한 얘기를 했나? 반응들이 없어. 그래서 이 세 개의 컨스트럭트는 다음과 같이 이제 FT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른 그런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내죠. 첫 번째 거는 일종의 컨트롤이고요. FT가 전혀 없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녀석이고, 두 번째는 RNA도 만들고 프로틴도 만들고, 세 번째 녀석은 RNA는 만들지만 프로틴은 만들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컨스트럭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플랜트가 있으면 여기 이제 감염을 시켰습니다. 감염을 시켰어요. 감염을 시키고 요런 잎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나 안 되나를 봤어요. 자, 감염은 이쪽에다 시키고 조사는 이쪽에서 했습니다. 두 개는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요. 본래 PVX라면 여기에 감염을 해서 이동을 해야 맞아요. 본래는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1번, 우리가 쓰는이 아니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번 컨스트럭트는 이동을 합니까? 못해. 왜? CP가 없어서. 얘는 못 가요. 감염은 하지만 가지는 못해. 자, 1번은 못 갑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봅시다. 1번.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별로 이렇게 그 직관적이지 않게 데이터를 프레젠트 해놨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이것들은 RNA입니다. FtRNA, GFpRNA, PVXRNA. 요 왼쪽 요거는 RNA를 얘기하고요. 이쪽 위에는 요거는 이게 1번 컨스트럭트, 2번, 3번입니다. 이게 똑같이 GFP가 나와서 요거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유전자들, 그러니까 RNA, 조사하는 RNA이고요. 요거는 감염시킨 컨스트럭트의 종류입니다. 1번, 2번, 3번. 자, 다 적으셨죠? 왼쪽 요 실험들은 이제 감염한 잎, 요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잎, 요거 감염한 잎, 감염시킨 잎, 멀리 떨어져 있는 잎. 그래서 이제 목은 여기 목은 뭔지 알지? 목은 뭐냐? 목. 응? 목. 응. 목은 일종의 이제 컨트롤입니다. 네거티브 컨트롤.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감염을 시키려면 뭐 바이러스를 어떤 뭐 버퍼나 이런 데서 녹인 다음에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빼고 어떤 버퍼만 있는 거, 일종의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이죠. 자, 네거티브 컨트롤 했더니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와야 맞겠죠? 자, 감염시킨 잎에서 PVX RNA가 잘 나와요. 네? 뭐 감염시켰으니까 잘 나오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안 나왔죠? 네? 잘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어디냐? 요렇게 세 개를 잘 보세요. 자, 보시면 PVX 유전자를 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PVX 유전자를 이 사람들이 조사한 그 위치라기보다는 이걸 제가 설명을 빠뜨렸네. 얘는 지금 RT-PCR 결과이고요. RT-PCR에 사용했던 프라이머 위치가 저쪽 위에 리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자, 요거는 요 파란색, 요거는
그 PVX를 디텍션하기 위한 요 프라이머 세트고요. 요거 녹색 요놈은 GFP를 디텍션하기 위한 프라이머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빨간 거, 빨간 거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빨간색이지? 분홍색은 아니지, 이거는. 그지? 빨간색은 요 FT RNA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한 프라이머예요. 그 위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 프라이머, 여기 프라이머, 요 프라이머를 가지고 이제 이 세 개의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PVX 유전자를 발현을 봤더니 요 1번 컨스트럭트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검출이 어땠습니까? 됐어요? 안 됐죠? 그런데 그 옆에 거랑 비교해 봅시다. 2번 요놈 2번 어떻게 했습니까? 검출이 됐죠? 감염된 잎에서도 됐고요. 멀리 떨어진 잎에서도 됐어요. 감염시킨 잎에서도 저 2번 컨스트럭트가 요거잖아요. GFP에 FT를 달아놓은 거. 이게 없으면, FT가 없으면 이 컨스트럭트는 감염은 시킬 수 있으되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FT를 단 요 2번 컨스트럭트를 썼더니 감염도 시키고 옆에 새로운 잎에서 검출도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컬럼을 하나 넣어봅시다. 감염은 뭐 다 잘 시키니까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영 리프에서 검출 여부. 검출 여부를 봤더니 1번 컨스트럭트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감염된 잎에서는 검출이 됐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2번 컨스트럭트, 2번 컨스트럭트는 감염도 당연히 시켰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도 검출이 됐어요. 이게 어디냐? 요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벌벌 떠는 거야. 이게 안 떨려고 하는데 안 떨려면은 이렇게 포인터를요 옆구리에 딱 붙이세요. 그래도 떠네. 안 되겠다. 자, 그럼 이제 3번을 봅시다. 3번은 FT 시퀀스에 뮤테이션을 시켜서 프로틴을 못 만들도록 만드는 녀석인데 감염 잘 시킵니다. 그리고 움직여도 가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감염도 시켰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 검출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좀 뭐 시그널은 약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검출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이제 요 세 개가 아니라 두 개, 이 GFP의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요 FT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라이머 셋을 쓰던 PVX 프라이머 안 가져왔네. 여기 파란색을 쓰던 녹색을 쓰던 저 위에 빨간색을 쓰던 간에 FT를 붙인 컨스트럭트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 디텍션이 됐고요. MFT, 그러니까 FT가 뮤테이션 시킨 놈을 써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 디텍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표를 확실하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이 논문의 시작점이 됩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컨스트럭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델타 CP이기 때문에 이놈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감염은 하되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2번은 델타 CP에다가 더하기 FT를 한 거고요. 3번은 델타 CP에 더하기 MFT를 한 것입니다. MFT는 프로틴은 만들지 못하지만 RNA는 잘 만드는 녀석이고요. 2번 컨스트럭트는 RNA도 만들고 프로틴도 잘 만드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가지고 감염된 잎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 RNA가 검출이 되나 라고 봤더니 1번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2번과 3번 모두 검출이 됐습니다. 검출이 됐는데 2번과 3번의 차이는 바로 이거죠. 프로틴이 있냐 없냐. 있어도 검출이 되고 없어도 검출이 되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 프로틴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FT 프로틴은 요거를 결정하는데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데 FT 프로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팩터라는 얘기예요. FT 프로틴은 검출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FT RNA가 있으면 움직여간다. 요렇게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있다 없다 수준은 요렇게 RNA가 있다 없다 하고 서로 아주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걸 보면 FtRNA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잎으로 옮겨가느냐 안 옮겨가느냐도 결정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있으면 무브먼트를 한다라는 것이 이 그룹이 주장하는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번 컨스트럭트이건 아니면 3번 컨스트럭트이건 상관없이 일단 FT가 있으면 FT RNA만 만들어지면 무브먼트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그룹의 주장이죠. 이 그룹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퀘스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실험을 했는데요. 요거 피겨 2번을 보시면 이러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피겨 1번에서 봤던 시스템에서는 PVX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했을 때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의 그 중요한 팩터 디터미넌트는 FT였다라는 것을 보였는데 아마 리뷰어가 이제 이런 질문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럼 그게 혹시 PVX에만 국한되는 현상 아니냐? 다른 바이러스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한번 물어봤겠죠. 그게 어떤 아주 특정한 케이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다시 했어요. 아까 거의 유사한 스킴입니다만 바뀐 것은 여기에 PVX 대신 TCV라고 하는 다른 바이러스를 썼습니다. Turnip Twinkle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떤 다른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를 써서 똑같은 이제 컨스트럭트를 만들고요. 같은 스킴의 컨스트럭트를 만들고 델타 CP 더하기 FT 그 다음에 MFT를 만들어서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1번에서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고요. 요 데이터만 설명을 할게요. 앞에 거랑 보시면 데이터는 거의 똑같아요. 요 세 개를 보셔야죠. 이렇게 이 세 개를 보시면 TCV는 감염된 잎에서 잘 감염을 하지만 가지는 못합니다. 가지는 못했어요. 딴 잎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아무 시그널이 없는 게 가지 못했고요. 그러나 2번 컨스트럭트를 만들면 FT를 달거나 MFT를 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TCV 이렇게 된 컨스트럭트를 만들어도 2번 컨스트럭트에서 무브먼트를 했고요. 3번 컨스트럭트에서도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2번 컨스트럭트고 요게 3번인데 2번에서 잘 무브먼트 했고요. 3번에서도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의 이제 메시지는 뭐냐? PVX, TCV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도 FT에 의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이 FT의 효과가 제너럴하다 라는 것을 결론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제너럴하게 FT만 있으면 바이러스는 무브먼트를 할 수 있다 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피겨 3번을 봅시다. 피겨 3번은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 스토리에서 뭐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보강 데이터인데 뭐냐면은 그럼 이제 FT가 움직여 간다면 실제로 FT가 하는 일은 뭡니까? 본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중에 FT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플라워링을 빨리 하는 거였죠. 그럼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도 플라워링을 빨리 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해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거는 근데 일종의 네거티브 컨트롤이고요. PVX에다가 MFT를 단 거. 얘는 프로틴을 못 만든 녀석이잖아요. 얘는 이제 프로틴을 만든 녀석인데 얘를 보니까 요 데이터를 보시면 플라워링이 꽤 빨라졌어요. 4개 테스트 했을 때 자기들이 4개가 다 플라워링 한 거라고 이제 이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험을 3번 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3번의 인디펜던트한 실험을 했을 때 4개 했을 때 4개 다 플라워링이 일어났다. 두 번째 실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PVX-FT를 사용을 하면 바이러스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움직여서 실제로 플라워링도 빨리 하더라. 그러니까 움직이는 FT가 여기에서 움직이는 FT가 이렇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펑션을 하다. 그러니까 가다가 뭔가 변형이 일어나거나 가다가 막 잘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펑션을 갖고 있는 놈이 움직인다 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류의 이제 데이터들은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그 FT가 진짜 펑션을 갖냐? 라는 질문에 이제 한 중요한 이제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되 펑션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요 데이터는 사실 앞에 나오면 좋을 데이터인데 여기 나왔네요. FT는 이제 ATG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틴이 만들어질 거고 이 MFT는 이 ATG를 딴 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트랜스크립션을 하지만 스타트 코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이 프로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놈은 여기 있구나. 트랜스크립션도 하고 트랜슬레이션도 하고 3번은 트랜스크립션을 하지만 트랜슬레이션을 못하는 놈이다 라는 이제 증거를 거기다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보강 실험을 하나 또 보여줍니다. 자, 이건 이제 TCV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이제 TCV라고 되어 있죠. TCV를 사용을 해서 이제는 뭘 했냐? 요 MFT,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있는 FT, 즉 Translation
레이션을 못하는 요 FT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이제 여기에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손이 짧아서. 이렇게 이제 플랜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FT-10이라고 하는 플랜트인데 이거는 FT의 낙아웃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FT를 이제 전혀 만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더지너스한 FT가 없어요. 발현을 안 하고 있는 FT 낙아웃 플랜트에다가 저 TCV, MFT를 델타 CP 이렇게 된 놈을 여기에 감염을 시키고 그 위에 잎에 M1, M2 그리고 여기 맨 꼭대기에 에이펙스까지 이 세 군데서 조사를 했어요. 아까 실험은 하나만 봤잖아요. 감염시킨 잎 그리고 떨어져 있는 잎 하나만 봤는데 여기서는 감염을 시키고 가까이 있는 거, 좀 더 멀리 있는 거, 아예 멀리 있는 꼭대기 이 세 군데에서의 세 군데 위치에서 FT가 발현이 되는지, 아니 발현이 되는지가 아니라 FT-RNA가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요 시그널들입니다. 요거랑 요거 세 개를 보시면 돼요. 요놈 보시면, 자, 당연히 이제 얘네들 막에서는 이제 검출이 안 되고요. 여기 IN이라고 된 게 감염시킨 잎입니다. 감염시킨 잎에서는 GFP도 검출이 되고 MFT도 검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MFT라고 하는 거는 저 위에 있는 컨스트럭트 중에 아래 거 컨스트럭트죠. 2번. 제이라. Oldies but goodies 아니겠냐? 이거 매우 불편하다 이거. 이런 게 좋은데. 지휘봉. 좋지 않냐 그게? 여기 이제 2번 컨스트럭트란 말이에요. 여기 1번이고 보시면 요게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1번, 2번. 그래서 감염된 잎에서는 1번 컨스트럭트건 2번 컨스트럭트건 잘 디텍션이 되는데 M1이나 M2, AP라고 하는 이 위치들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면 뭐만 검출이 됐습니까? 어떤 컨스트럭트만? 어떤 컨스트럭트만 디텍션이 됐어요? 2번만 검출이 됐죠. 2번. 요거. 요 놈만 이렇게 검출이 됐어요. 그게 요 MFT입니다. GFP만 달려놓은 거, 요거. 1번에 해당되는 것은 감염을 시켰되 멀리 가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두 데이터를 비교하시고 요 두 데이터 요렇게를 비교하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실험에 사용했던 TCV, GFP, 델타 CP 하고 TCV, FT, 델타 CP를 보면 위에 컨스트럭트는 감염을 시켰지만 멀리 가지 못했고요. 아래 거는 감염도 시키고 멀리도 갔습니다. 실제로 이 디텍션 한 것이 이 MFT가 맞는지를 이 사람들은 이제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앞에 이렇게 스탑 코돈이 잘 붙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FT 시퀀스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이제 궁금증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자, FT는 일단 이게 있으면 움직이게 하는 데는 뭔가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는 같은데, 그러면
어느 부위가 FT를 움직이게 할 것인가. FT가 이렇게, FT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575 베이스 페어인가 그래요. 아미노산으로 170 몇 개, 175개인가? 만약 이렇게 되는데, 맞냐? 곱하면 57로 나오냐? 3, 55. 역시 틀렸다. 하여간 이렇게 별로 길지는 않아요. 170 몇 개 정도의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컨스트럭트가 아니라 별로 크지 않은 유전자인데, 그럼 그 중에 어느 부위가 무브먼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조사했어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조사를 했고, 보통 그런 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딜리션 컨스트럭트를 만들죠. 딜리션 컨스트럭트는 뭐냐면 전체 이제 풀 랭스가 완전한 시퀀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끝이라면 풀 랭스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어느 부위가 이 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로직은 그렇습니다. 이 부위를 빼버리면 우리가 보려고 했던 어떤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딜리션 컨스트럭트, 우리가 딜리션 에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의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무브먼트겠죠. 무브먼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고 이 부위를 빼버리면 무브먼트를 안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위는 무브먼트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딜리션들을 만들었어요. 맨 위에 거, 요거는 빨간색은요 N-터미너스에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이 색을 뭐라고 그래야 되냐? 하늘색. 사실 하늘이 이런 하늘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꾸질꾸질한 하늘도 많아. 파란색? 뭐냐? 색깔 개념이 내가 없어가지고. 이 무슨 색이야 이거? 어? 도자기색. 아, 도자기색. 그래 좋은 말이다 야. 아, 도자기 하니까 내 작은 놈 생각이 나네. 작은 놈이요 나랑 같이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에 갔다 오더니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가 박물관에 갔다 와서 무슨 이제 자기를 봤는데 말은 틀리진 않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 자기가 이번에 박물관에 가서 그 조선 흰자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틀리진 않았어. 이해는 돼. 근데 흰자가 우리가 보통 흰자를 그 용도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지? 흰자는 흰자야. 하여간 이 상감청자 그래 좋은 말이다. 상감청자 색깔을 보면 얘는 이제 끝에서부터 끝은 남겨놓고 앞쪽을 딜리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은 앞은 남겨놓고 뒤에서부터 딜리션을 해간 거고요. 요 상감청자 색깔은 앞쪽을 이렇게 없애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봅시다. 자, 이 컨스트럭트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어디 부위가 날아갔는지. 위에 거는 앞에만 남겨놓고 뒤가 다 없어졌고요. 두 번째 거는 앞에 것만 없어졌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얘는 뒤에 없어지고 요만큼 앞에 좀 더 길게 날린 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결과를 비슷한 결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I는 인펙션한 잎이고요. Y는 young leaf,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잎입니다. 거기서 밴드가 나오면 디텍션이 된 거고요. 안 나오면 디텍션이 안 된 거죠. 자, 보면 I에서는 다 나왔어요. I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컨스트럭트를 만들든지 간에
인펙션 한 잎에서는 검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I는 별로 중요한 이제 고려 요소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Y를 봐야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 검출이 되나 안 되나. 이거 400 안 됐습니다. 이거를 자, 102 됐습니까? 됐죠? 102. 그 다음에 103 두 번째 거. 안 됐죠? 여기 안 나왔어요. 지금 Y에서 안 나왔어요. 여기. 안 됐어. 그 밑에 거 됐습니까? 201 됐습니까? 됐죠? 그 밑에 게 202 됐습니까? 202 안 됐죠? 요거 202 요거 안 됐습니다. 안 됐어. 그 밑에가 300 됐습니까? 300 됐고 그 밑에 거 안 됐습니다. 그 아래 거 399 됐습니까? 검출이 됐습니다. Y에서 399 밑에가 뭐냐? 400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자, 이 짝수번, 아니 짝수가 아니라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X라고 표시된 것들을 보시면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N-터미너스 쪽을 날린 거예요. N-터미너스를 날렸더니 다 안 갑니다. 이번 이 동그라미 된 것들은 N-터미너스는 남아있고 C-터미너스가 조금씩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맨 밑에 거부터 봐봅시다. 이놈부터 이렇게 요만큼 날렸는데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조금 더 날렸어요. 움직입니까?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날렸습니다. 움직였습니까? 움직였습니다. 아주 많이 날렸습니다. 움직였습니까?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요 정도가 남아 있어도 움직인다 라는 얘기는 FT 시퀀스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이 무브먼트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은 실제로 이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FT가 있으면 움직이는데 지금 계속 그 FT 말고 뭐 하나 달아놓은 게 있잖아요. 뭘 달았어요? GFP를 달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리뷰어들이 아마 그랬겠죠. 뭐 RNA를 지금 계속 RT-PCR로 보지 말고 GFP가 진짜로 움직이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실제로 봤어요. 보시면 B는 먹이고요.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요거는 이제 형광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쪼이고 GFP는 자외선을 받으면 무슨 색깔을 띱니까? 녹색을 띠죠. 그린이니까. 그린 플로레센트를 띠는데 이 플랜트는 자외선을 주면 이런 색깔을 떼요. 왜? 왜 뻘걸까요? 적색만 반사. 네, 적색만 반사를 뭐 때문에?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 때문에 빨간색을 반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플랜트를 자연스럽게 쪼여서 형광현미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시그널들은 이런 녹색 시그널입니다. 녹색. 자, 그러면 B번은 먹이니까 목은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 컨트롤이고요. C는 지워버렸지 않았구나. 1번. 요 컨스트럭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델타 CP는 있고, 그러니까 델타 CP가 있고 그런 말이 이상한가? CP를 떼어내고 FT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T가 없는 녀석은 인필트레이션 된 잎에서는 GFP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는 시그널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자, 기존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결과와 일치하죠? 부합합니다. 감염된 잎에서는 GFP가 나왔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안 나왔어요. D2는 얘는 2번 컨스트럭트고 요놈이 3번 컨스트럭트입니다. 얘는 FT가 있고 요놈은 MFT가 있는 녀석입니다. 감염시킨 잎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GFP가 나오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 GFP가 검출이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 이렇게 그린색이 잘 나오죠. 2번 컨스트럭트에서 잘 나오고 3번 컨스트럭트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 이렇게 녹색이 잘 나옵니다. 자, 이게 보였다는 것은 얘는 우리가 뭘 본 겁니까? GFP RNA를 본 겁니까? 프로틴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FT RNA가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일단 움직여는 가고요. 움직여 간 이쪽 세포에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뭐 트랜슬레이션이라든 뭐가 일어나든 해서 여기서 GFP가 만들어지고 FT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FT RNA가 있으면 간다. 옆에 세포로. 그리고 멀리도 간다. FT의 어느 부분? 엔터미너스 쪽 부분, 앞쪽 부분이 있으면 멀리 간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그룹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오늘의 배웠던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2005년부터) 7년, 8년까지 쭉 이어왔던 RNA가 아니고 프로틴 때문에 플라워링이 유도되고 이게 FT 프로틴이 무브먼트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녀석이다라는 어떤 이제 거의 정설로 굳어져 가는 와중에 2009년에 이제 이 중국 그룹이 뭔가 이제 엉뚱한 좀 이제 딴지 같은 논문을 내서 FT mRNA가 움직인다. 그리고 mRNA의 이 앞쪽 부분, 이 부분이 있으면 무브먼트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 일종의 그 영향 그래프를 보면 이게 타임이고요. RNA 그리고 프로틴을 깜장색으로 그렸을 때 처음에 RNA가 확 했다가 슉 떨어지고 프로틴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2009년대에서 다시 이렇게 RNA가 조금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요 그룹이 워낙 강하게 지금 계속 요 RNA가 움직인다는 보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현재라고 이제 제가 단서를 단 이유는 나중에 또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이제 제출이 되면 좀 사람들 생각이 바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개가 다 가긴 다 간다. 얘들이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서로 두 개 다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나서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더 중요한 발견을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